안녕하세요, 에덤존스입니다. MLB에 핵폭탄이 하나 떨어졌거든요. 아니 근데 이걸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하지? 아니 나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거 중요한 이슈 같거든요. 근데 얘기를 한 데가 없는 것 같아서. 있나? MLB CBA 최신수 보통 이현우 기자님이 이걸 하시거든요. 단축 시즌 문제 청문회 이거 9월 22일에 올라왔네. 아니 난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이거만큼 중요한 이슈 없거든요. 월드 시리즈가 뭐가 중요해? 모두의 축제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해당 두 팀 팬 빼고는 관심이 좀 덜한 게 맞는 거고, 실제로 지금 월시 막 역대급 노잼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물론 그 팬분들만 즐거우면 돼요. 다른 팬들 의견이 뭔 상관이야. 뭔 사무국 싱글벙글 뭔 상관이야. 어쨌든 이번 핵폭탄 떨어진 거에 대해서 제가 한 2부에서 3부작 정도로 꾸며서 글을 쓰려고 하거든요. 한 편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너무 많아서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눴습니다. 시작할게요. 일단 말씀드리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관심이 전혀 가지 않던 풀업도 거의 끝나가고, 저 이번 풀업만큼 관심이 없던 적이 없어요. 저 이번에 양키스랑 레드삭스 빼고는 안 봤거든요, 경기를. 드디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마구 쏟아진 오프시즌이 왔는데 시작부터 핵폭탄 하나 떨어졌습니다. 바로 CBA 협상 실패에 따른 오프시즌 파업입니다. 자세하게 다른 곳이 안 보여요. 지금 10월 28일에 이걸 녹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있으면 좀 제보 좀 해주세요. 일단 노사협약 CBA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단히 하겠습니다. MLB의 CBA 노사협약 만료가 정말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CBA라는 것은 MLB 구단주 및 사무국, 그러니까 이하 사무국으로 표현을 할게요. 그리고 선수협회가 서로 리그의 규정을 정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야. 사무국이랑 구단주가 사측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선수협회가 선수 노조가 되는 겁니다. 5년 주기 맞아요. 굉장히 좀 어려운 과정이죠. NFL은 10년짜리예요. CBA를 발효를 했는데 선수 과반수 이상이 찬성표를 던졌고요.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그 전에 파행이다 뭐다 말이 많았는데 실제로는 그냥 바로 오케이 사인 떨어져가지고 무사히 넘겼어요. 투표를 했을 때. 물론 얘네들은 하드 셀러리 캡이란 말이에요. 선수들의 총 연봉이 상한선이 도입이 되어 있어요. 한 2억 1천만 불인가? 네, 그거 이상으로 못 쓰게 되어 있어. 네, 그러면 대부분 팀이 그러면 이만큼 쓰냐? 거의 이 정도까지 거의 채워요. 왜냐하면 수익을 다 공유를 하거든. 그래서 수익은 무서울 정도로 공평하게 분배를 하는데 약 60% 정도 합니다. 뉴욕 양키스나 템파베 레이스나 뭐 똑같은 돈을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이론적으로는. 게다가 샐러리 플로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이거 이상은 써라 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정 이상의 금액을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는 거죠. 근데 MLB는 좀 다르잖아. 1994년에 하드 셀러리 캡 도입을 하려고 했는데 사무국에게 선수협회는 리그 파업을 던졌죠. 팬들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결국 플레이오프 안 했죠. 파업이 7개월이나 이어지면서 95년 시즌 개막도 한 달 밀리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뭐 대체 선수가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영상에서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결국 하드 셀러리 캡은 도입이 되지 않았어요. 돈을 쓰고 싶지 않은 구단주들의 불만은 점점 커졌고, 뉴욕 양키스를 제외한 그 어느 팀도 천문학적인 금액을 매년 쏟아붓고 싶지 않지만 양키스를 잡기에 돈을 억지로 쓰고 있었어요. 이거예요. 아니 굳이 사치세를 막 넘길 필요 없는데 양키스 이 미친 팀이 사치세를 맨날 넘기는 거야. 사치세 도입 이래로 양키스가 사치세로만 낸 금액이 3억 달러가 넘을 겁니다. 다른 팀들 다 합쳐도 양키스의 10분의 1도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수익 분배에 모든 것을 걸고 있던 스몰 마켓팀 구단주들도 크게 실망을 하게 됐습니다. 페이롤에 몇백만 불 더 추가한것도 조바심을 내는 구단들인데 어쨌든 이런 구단주들 간에 갈등이 있었다는 거지.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선수, 돈을 적게 쓰고 싶은 구단주, 돈을 쓰고 싶긴 하지만 가난한 팀 등등이 이 CBA에서 사치세라는 제도를 도입하게 돼요. 모두가 만족할 만한,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이걸 도입함으로써 어느 정도 좀 갈등은 봉합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치세에 대한 요해는 얘기하는데 뭐 이거는 보시면 이게 다저스거든요. 다저스 페이롤인데 컴패러티브 밸런스라고 하죠. 균형적인 경쟁을 위한 세금 사치세 라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수 복지 비용이 1,550만 불이 들어가요. 그리고 마이너리그 계약금이 225만 불이 들어가죠. 이걸 합쳐서 사치세 라인을 넘으면 끝인 거예요. 액티브 로스터에 있는 선수들 연봉만 포함되는 게 아니야. 복지 비용이랑 이런 것까지 다 더해진다 보면 돼요. 두 번째도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다른 팀으로 공유되는 거 아니에요. 사치세는 공유 안 돼요. 수익 공유가 아니라 사무국 운영 비용 플러스 선수 복지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어쨌든 이 사치세 제도가 현재 CBA의 갈등의 출발점이자 결승점입니다. 이게 해결이 되어야 다음 CBA가 마련이 돼요.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CBA가 만약에 협상이 안 된다. 2016년 11월 30일 극적으로 협상안을 이끌어낸 사무국과 선수협회는 12월 14일 CBA 비준을 하게 됩니다. 이로써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에 걸친 CBA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2021년 12월 1일까지 CBA가 만료가 되면요, 그 전에 협상을 끝내야 돼요. 그리고 비중까지도 한 보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빨리 협상을 끝내야 되는데 지금 이 협상에 진척이 없다가 이 내용의 골자입니다. 만약에 협상이 안 되면 오프시즌이 닫혀버려요. 선수를 영입하건 방출하건 FA를 데려오건 트레이드하건 다 안 돼요. 이게 다 안 된다고. 근데 이게 이보다 중요한 이슈가 있어? 오프시즌이 셧다운 된다니까요. 근데 이걸 왜 얘기 안 해? 그냥 어련히 알아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문제가 터진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룰 수도 있겠죠. 혹은 월드 시리즈가 끝나고 고용할 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 전에 할게요.
지난 5년의 CBA를 돌아봅시다. 가장 큰 이슈는 역시 사치세 제도예요. 1997년 3월부터 시작이 됐고요. 처음에는 그거였어요. 3년 동안 각 팀이 사용한 페이롤을 정산해서 많은 돈을 쓴 5팀에게 세금을 물리는 제도였다 이거지. 근데 그 후로 매년 이거 이상 쓰면 사치세를 내세요 이렇게 페널티를 정하게 된 거야. 그래서 점점 늘어났는데 이것만 보면은 2003년에도 굉장히 좀 비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증가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느낌이 있어요. 어쨌든 1억 7천만 불이었는데 지금은 2억 1천만 불까지 올랐던 상황인 거지. 한 번의 개정 없이 명맥을 이용한 제도였어요. 근데 이번 CBA에서는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됐어요. 선수협회가 원한 방향과 다르게 흘러갔거든요. 옛날에는 양키스가 앞뒤 제지한 거 그냥 돈을 막 썼잖아. 그래서 거기에 자극받은 보스턴 레드삭스도 그랬고 사치세를 내는 팀도 있었단 말이에요. 선수를 비싸게 줘 영입한 거지. 양키스를 따라잡으려고. 프랭크 맥코트에게 고통을 받다가 구겐하임의 손에 들어간 다저스가 양키스보다 더 많은 돈을 쓴 거야. 2014년에 에드리안 곤잘레스 이런 애들 막 받아왔죠. 칼 크로포드 이런 애들 받아오면서 사치세가 엄청 커진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돈을 많이 쓰면 우승할 수 있다라는 공식이 있었어. 그래서 양키스가 계속 질렀던 거. 근데 이런 기류를 크게 바꾸는 사건이 두 개가 터지는 거야. 2010년대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할 겁니다. 일단 첫 번째 2015년 월드시리즈. 로열스가 우승을 해버렸네요. 여기 보시면 페이롤인데요. 캔자시티 로열스가 1억 1200만 불을 쓰고 우승을 한 거야. 1억 1300만 불을 칩시다. 그거보다 돈을 더 많이 쓴 팀들은 우승을 못했잖아요. 로열스의 마켓 규모랑 재정상을 생각하면 상당히 무리한 페이롤을 맞아요. 그 전까지 막 8천만 불만 써도 벌벌 떨던 팀이었는데 2014년 와일드카드 따내고 월시까지 갔잖아요. 그 과정에서 얻는 가을야구 수익들도 몽땅 페이롤에 때려 박은 거야. 그리고 항상 충성도가 높은 팬덤이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그 과정에 이제 성우리 선생님도 있었고 아무튼 페이롤에 계속 몰빵을 하니까 1억 1000만 불 넘긴 거야. 그래서 결국 우승을 했어. 근데 돈을 아무리 써도 우승을 못하는 시대가 온 것인가? 라는 화두를 던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아마 더 클 겁니다. 휴스턴 애스트로스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최하위를 기록했잖아. 그러면서 페이롤도 3천만 불 아래로 내려왔거든요. 3천만 불 아래로 내려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선수가 25명이잖아. 근데 한 명당 100만 불씩만 받아도 3천만 불 가까이 돼요. 근데 그 정도도 안 줬다는 얘기야. 그 중에서 가장 비싼 연봉이 완디 로드리게스 연봉 보조였을 거예요. 500만 달러인가? 그거 빼면은 진짜 애들 한 명당 100만 달러도 안 줬다는 얘기거든요. 걔네들이 3년 동안 탱키를 했는데 갑자기 풀업을 가버리네. 2015년에. 근데 심지어 우승까지 했어. 2017년에. 물론 그럴 수는 있죠. 치팅 때문이잖아. 근데 치팅이 알려진 건 이따 2019년 월드시리즈가 끝난 후였고 다른 시선에서 봤을 때는 야, 저 팀은 진짜 페이롤을 저렇게 쫙 빼고 한 몇 년 움츠려 있더니 갑자기 성적을 저래 내버리네. 올 시즌에도 월드시리즈 갔잖아요. 2010년 내밀 역사는 휴스턴 애스트로스를 빼면 역시 성립이 안 됩니다. 제가 이걸 늘 강조하는 거예요. 페이롤을 낮추기만 한 게 아니라 마이너리그에 데이터하고를 계속 이식을 했고 그걸 또 메이저리그에 도입을 한 팀이거든요. 겨우 이 정도로 MLB에 무슨 영향을 미쳤냐라고 되물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한번 보세요. 이게 뭐냐면 2016년도 수비 시프트 보시면 전체 보면은 에스트로스가 34% 근데 나머지는 25%가 템파베이가 그나마 좀 많고 시프트를 거의 안 걸었어. 10팀 이상이 10%는 안 됐거든요. 타자 10명을 상대하면서 1명 정도밖에 안 걸었다는 얘기야 시프트를. 물론 이 시프트는 역사적으로 오래된 전략이긴 해요. 예전에 뭐 데이비드 오티즈를 상대로 조메든이 걸었었잖아요. 그리고 그 훨씬 전으로 뭐 테드 윌리엄스 상대로 극단적인 시프트를 한 적이 있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이식되지 않았거든요. 분명히 데이터도 많이 없고 분석도 하는데 이거 안 걸었단 말이야. 왜냐면 현장 반발이 거셌어요. 베테랑 선수들이 반항을 했던 거죠. 나는 유격수인데 왜 1루랑 2루 뒤로 가서 이상한 수비를 하고 있냐. 반발하고 코치도 말 안 듣고 감독도 말 안 듣는 거죠. 근데 휴스턴은 베테랑 선수를 다 쳐낸 거야. 이제가 빅리그에 올라온 애들이야. 혹은 뭐 언제 방출될지도 모르는 그런 애들만 있으니까 말을 잘 듣죠. 시프트 시켰는데 어떻게 거부를 해. 그래서 2014년쯤부터 엄청나게 걸었단 말이에요. 지금 5년 지났는데 어때요? 보면 다저스랑 매츠는 50% 이상 걸고 있어. 2명 중 1명한테 시프트를 거는 거예요. 우타자라고 해도 관계없어. 우타자도 거의 절반 가까이 걸고 있잖아. 이걸 누가 이렇게 했냐는 거죠. 저는 휴스턴 애스트로스가 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어차피 그렇게 될 거였다 이렇게 말한 건 너무 결과를 외면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저는 이 변화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MLB에 소속된 팀들은 이 두 가지 사건을 결합해서 돈을 선수에게만 쓸 것이 아니라 다른 데에도 써야 된다는 결론을 얻은 거예요. 이런 생각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가 바로 2018년에서 2019년으로 넘어간 오프시즌 얼어붙은 시장 있잖아요. 이 얼어붙은 시장 제가 그때 글을 정말 길게 적었었거든요.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고 엠팍에 올렸었던 글인데 뭐 조회수 만 넘겼던 거 기억이 나요. 돈을 선수들에게 무한정 쓰는 것이 팀 전력을 업그레이드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던 부자팀들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가난한 팀이 성적을 내는 방법, 템파베이나 오클랜드가 쓰는 방법을 따라하기 시작한 거죠. 게다가 국제유망주 시장도 본격적으로 파기 시작해요.
LA 다저스가 템파베이 레이스의 단장을 데려온 것도 처음부터 그쵸. 앤드루 프리드먼 데려온 게 처음부터 이런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앤드루 프리드먼은 엄청난 팀을 만들었죠. 성적을 내면서도 팜이 풍족한 팀이 됐잖아요. 낭만이 죽은 거야. 선수협회는 당연히 이상을 바라지 않아요. 뉴욕 양키스는 사치세 리셋을 하기 위해서 애덤 오타빈을 트레이드 했는데 이걸 돕고 나선 팀이 어디냐? 보스턴 레드삭스예요. 이건 미친 짓이에요. 다른 팀도 아니고 메이저리그 최고의 라이벌로 불리는 이 두 팀이 서로 사치세를 리셋해주는 걸 도와줬다는 게 믿어집니까?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지. 레드삭스가 아니었더라도 애덤 오타비노를 분명히 데려갈 팀이 있었을 거예요. 연봉 보절해주면서. 근데 얘네가 했다는 게 문제인 거지.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감성, 야 그래도 라이벌 팀한테는 그러면 안 되지. 예전에 그랬거든요. 뉴욕 매치 구단주가 그랬잖아. 막 제이브루스였나? 트레이드 할 때 양키스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를 해줬는데 클리브랜드 인디언스 팔았어요. 왜? 아니 쪽팔리게 양키스한테 그런 거 하지 말자고. 다저스가 렌지포를 데려오면서 토니 곤솔린 플러스 작 피더스 둘이 합쳐가지고 넘겨준다는 거 어떻게 됐어요? 모레노, 엔젤스 구단주가 그냥 빠꾸 났잖아. 아니 뭐 이 트레이드가 좋은지 안 좋은지도 나는 모르겠는데 어디 감히 다저스가 날 기다리게 이러면서 그냥 파토 냈잖아요. 다 엔젤스 구단주 욕하긴 했지만 그게 라이벌이거든요. 근데 다른 팀도 아니고 양키스나 레드삭스가 이렇게 한다는 거는 머니 스웩을 더 이상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한정된 자원을 현명하게 활용한 시대가 온 겁니다. 올 시즌 머니 스웩을 한 거는 다저스밖에 없어요. 맥스 셔저, 터너 끼워서 데려왔잖아. 기존에는 이 재벌팀들이 사치세를 넘나들면서 비싼 S급 FA 선수를 질러줬어요. 그러면 그 아래에 있던 A급 선수들이 순차적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재벌팀들이 사치세 리셋을 목표로 돈을 안 쓰니까 S급 선수들의 몸값이 내려가요. 그러면 S급 선수들이 A급 선수의 대우를 받고 입단을 하면은 예상 시세와 실제 계약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돈이 남아. 남는 돈으로 A급 선수를 B급 대우를 해주면서 영입을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양키스, 다저스, 레드삭스가 돈을 아예 안 쓰겠다는 게 아니라 뭐 다저스는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쓰긴 했지만 사치세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사치세를 넘겨가지고 그만큼 돈을 더 많이 썼는데 그 돈을 다른 데 투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이너에 투자할 수도 있고 데이트에 투자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됐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 리그 전체적으로 선수 수급에 불균형이 일어나요. 이전에는 S급 선수가 재벌팀과 계약한 후 남게 되는 A급, B급, C급 선수들이 다른 팀으로 분배가 됐는데 이제는 재벌팀들이 좋은 선수들을 더 많이 수급을 하게 되는 거야. 왜냐면 얘한테 줄 돈을 적게 주고 얘한테 줄 돈을 적게 주고 얘도 적게 여러 명을 영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다른 팀에 가는 선수들의 퀄리티가 나빠진다는 거야. 물론 진짜 많이 데려가는 건 힘들어요. 왜냐면 이제 퀄리파잉 오퍼란 제도도 있고 경쟁을 균형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가 있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팀들이 손해를 좀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남아있는 선수들이 제한되어 있는데 이 선수들을 영입하느라 경쟁을 또 하게 돼요. 그래서 미묘하게 B급이나 아니면 A, B 사이에서 간당간당한 애들은 오히려 극단적으로 비싸지는 일도 생겨요. 사치세 도입의 목적이었던 경쟁 균형 도마도 완벽하게 배치된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재벌팀들은 좋은 선수를 데려가는데 밑에 있는 스몰마켓 팀들이 데려갈 때는 선수들이 이상해. 근데 얘네들이 또 나름 경쟁이 붙으니까 그냥 좀 비싸게 데려가는? 알렉스 콕 같은 애들 말하는 거예요. 얘가 무슨 4년 6천만 원 받아야 아니었잖아. 이안 케네디가 어떻게 5년에 뭐 7천만 불 받아요. 선수들 입장에서는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이 최악입니다. 돈이 많은 구단들이 돈을 풀지 않는 이런 상황이 선수들에게 좋을 리가 없잖아요. 선수협회는 이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아니 혹은 예상은 하고 있었겠지만 무한정 돈을 쓰는 재벌팀들에 믿는 수밖에 없었어요. 기댈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 이게 새롭게 시작되는 CBA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 선수협회가 딱히 대처를 할 수 없는 이슈일지도 몰라요. 2019-2020 오프시즌은 1년 전과는 달리 뜨겁게 타올랐죠. 스카 보라스가 얼마를 벌었느니 엄청난 얘기가 나왔잖아요. 하지만 구단주들의 의중에 의해서 언제든지 얼어붙을 수 있는 시장이 되는 거를 체감해버렸어요. 다음 5년 동안 유지될 그 룰에 임하는 선수협회의 최우선 목표는 구단들이 돈을 쓰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하는 거예요. 물론 쉽진 않겠지만.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2부에서는 사치세 제도 그리고 퀄리파잉 오퍼 이런 제도들에서 좀 알아봅시다. 여기까지 할게요. 애덤 존스였습니다. 에피소드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